반갑습니다. 울산 이기원입니다. 금방 자르고 금방 하는 거예요. 자, 작년 2016년 2차 문제 2번. 제가 이걸 좀 왜 설렁설렁 하냐면 풀이를 다 올려놨고 놨기 때문에 그래요. 풀이는 올려놨지만 글로 보는 거하고 설명으로 듣는 건 조금 다르니까 설명을 한번 들어보시라. 그런 취지에서 촬영하고 있는 거예요. 자, 850점짜리 문제 2번입니다. 이 문제 때문에 작년에 여러분들이 막 머리를 많이 썩으셨어요. 승용차가 5% 내리막 경사의 아스팔트 포장 도로를 주행하다가 5% 얼마 되죠? 5%면 뭐 주행하다가 급제동해가지고 30m의 스키드 마크를 발생시켰대요. 30m. 요거는 5%예요. 도로를 이탈해가지고 수평으로 10m, 수직으로 3m 지점 아래로 추락했대요. 떨어져 정지했대요. 자, 스키드 마크 발생 구간에 노면 마찰기의 수는 0.85. 중력 가속도 G는 9.8m/s 스퀘어. 세크 자승. 계산식의 경우 관계식 및 풀이 과정을 단위와 함께 기술하시오.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시오. 둘째 자리까지 나타내는 말이죠. 질문 1. 승용차가 도로를 이탈하기 직전 속도를 구하시오. 여기서부터 이제 틀려가지고 그 밑에 쭉 다 틀리신 분들이 작년에 떨어지셔가지고 올해 2차 준비를 하고 있어요. 자, 이륙 추락이죠. 이륙 추락. 단순 추락 아니죠. 경사가 있으니까 이륙 추락인데 사실은 이륙 추락이라는 표현을 좀 바꿔야 돼요. 경사가 있는 추락이에요. 경사가 있는. 그건 무슨 얘기냐면 오르막 경사든 내리막 경사든 직선으로 그대로 이제 이렇게 추락한 게 아니고 각도가 없이 추락한 게 아니고 각도가 있게 추락했다는 얘기예요. 경사가 있는 추락. 근데 그걸 보통 우리가 이제 이륙 추락이라고 하죠. 근데 얘는 밑으로 떨어져요. 하향 이륙 추락이죠. 하향 이륙 추락. 이륙 추락 공식 적어볼까요? 이륙 추락 공식은 V는 D 루트. 근데 이거 사실 뭐 그렇게 어려운 거 아니에요. 2 이거 여기다 적어야되나? D H 요 마이너스 H 분의 G. 이건 뭐죠? 이거 단수 추락 공식은 V는 D 루트 2D 분의 EH 분의 G잖아요. 단수 추락은. 근데 이거는 뭐 EDH 이렇게 돼 있어요. EDH 여기 뭐가 들어가냐?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 사인 코사인 사인 세타. 맞나? 어디였나? 아이. 자, 아이고. 코사인 사인 코사인에. 맞나? 이륙 추락 공식. 코사인 사인 코사인에. 간만 했으니. 그렇지. D 사인 맞는데. 코사인 사인 코사인이야. 뭐 별로 어려운 거 없어요. 나도 지금 헷갈렸지만 간만해서 그래. 간만해서. 자, 코사인 사인 코사인 이거 외우면 돼요. EDH 코사인 사인 코사인. 자, 요건 이륙 추락 공식이에요. 근데 여기서 세타를 구해야 되죠. 세타는 뭐냐면 세타는 요거의 각도예요. 각도. 몇 도 각도예요. 그런데 원공식으로 풀려면 어려워. 지금 이 문제는 세타를 구해야 되거든요. 원공식으로 풀려면 세타를 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자, 5%는 소수점을 나타내면 얼마예요? 0.05죠. 9배는 하향 5%, 다시 말해서 마이너스 0.05예요.
그냥 간편공식으로 풀면 쉬워요. 간편공식으로 풀면은 루트 2 dg 마이너스 h 분의 g 이게 간편공식이에요. 그러면 간편공식으로 푼 게 있는데 그 불세맨님은 간편공식으로 풀어서 올리신 걸로 제가 기억하는데 아니 원공식으로 푸셨네. 간편공식 올려놓으셨네. 간편공식으로 풀면 좀 쉬워요. 간편공식으로 좀 풀면 좀 쉬운데 저는 거의 원공식을 선호하기 때문에 원공식으로도 풀고 간편공식으로도 풀어봅시다. 세타를 구하려면 탄젠트 세타가 지금 그래서 얼마란 얘기예요? 탄젠트 세타가 그레이드예요. 얼마예요? 마이너스 0.05죠. 그러니까 탄젠트 세타는 얼마예요? 세타는 탄젠트 인버스 마이너스 0.05 이렇게 돼요. 복잡하죠? 그러니까 탄젠트 인버스 이런 걸 여기다 대입을 해야 돼. 요 세타에다가 탄젠트 인버스 가로 열고 마이너스 0.05 이걸 여기다 대입해야 돼요. 복잡하잖아요. 복잡하니까 그냥 간편공식으로 푸는 게 이 문제는 간편공식으로 풀으라고 내준 문제예요. 내같이 무식하게 그냥 원공식으로 풀겠다는 그런 수험생이 있으면 원공식으로 풀어도 돼요. 풀어도 되는데 이 문제는 사실 간편공식을 풀어라라고 낸 문제예요. 교수님들 머리에 간편공식이 더 머리에 있었나 봐요. 자, 그래서 나빠요. 그래서 얘를 풀려면 이렇게 풀어야 돼요. V는 D 이렇게 풀어야 돼요. 그러면 대입해 볼까요? D가 얼마야? 10 루트 9.8 나누기 2 코사인 괄호 열고 탄젠트 인버스 마이너스 0.05 괄호 닫고 그리고 괄호 열고 복잡하죠? 곱하기 써줄까요? 원래 곱하기가 안 써도 사실 되긴 되는데 10 사인 탄젠트 인버스 마이너스 0.05 빼기 3 H3이잖아요. 코사인 탄젠트 인버스 마이너스 0.05 닫고 닫고 예가로 닫고 전체 괄호 그리고 이거 전체 괄호 계산기로 입력하실 때는 마이너스 맨 마지막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를 닫아야 돼요. 복잡하죠. 그래서 는 두드리면 얼마가 나오냐면 약 14.02m/s가 나와요. 자, 요거를 단순 공식으로 만약에 간편공식으로 풀이하신다면 V는 10 루트 9.8 나누기 2 10 곱하기 10 곱하기 그렇지 곱하기 마이너스 0.05 빼기 3 이렇게만 하면 돼요. 오 간단하죠? 그죠? 이제 소소리 미안합니다. 어디가 너 H 마이너스 3 요거 6번 닫아야 돼. 하나 둘 요거까지. 자 6번 닫아야 돼. 그래요. 마이너스 3이 마이너스 3 H 값은 마이너스 값이죠. H는 자, 여기서 구해봅시다. D는 10m H는 마이너스 3m 그죠? 네. G는 9.8 떼떼떼떼 세타는 요거 떼떼떼떼 어우 자 그래서 요거는 마이너스 3이죠. 요거 마이너스
마이너스 3 이렇게 되죠. 자, 이렇게 하면 약 14m/s 됩니다. 0.02 뭐 그리 큰 차이 아니죠. 그러니까 원래 원공식을 사용하면 14.02가 나오는데 이 간편공식이라고 하는 게 이 이탈 각도가 보통 우리나라의 도로 상황에서 이탈 각도가 그리 크지 않기 때문에 그 이탈 각도를 무시하고 그냥 간편하게 구할 수 있는 간편공식을 적용한다. 그게 간편공식의 취지거든요. 그래서 비슷한 값이 나옵니다. 그렇고요. 그러면 예를 들면 이거를 그냥 그럼 아예 값도 없는 걸로 그냥 계산해 버리면 그럼 그냥 v는 d 루트 2h 분의 g 이렇게 계산하면 그러면 어떻게 되냐고요? 그러면은 10 곱하기 루트 9.8 나누기 2 곱하기 3 이때 h는 그냥 양수로 대입하죠. 그럼 얼마 될까요? 계산 안 해봤는데 그래도 뭐 그렇게 큰 그거 아닌 뭐 그런 값이 나올까요? 14에서 뭐 그렇게 크게 차이 나지 않는 정도의 값이 나올까요? 하여튼 그래요. 한번 계산해보세요. 그렇습니다. 그렇고 그래서 원공식으로 풀었다면 14.02 간편공식으로 풀었다면 14 이 값을 이제 주어주고 그리고 그 뒤로 이제 풀이를 해 나가셔야 돼요. 그런데 이것을 갖다가 여기서 마이너스 0.05를 안 주고 그냥 플러스 0.05를 주신 분들 마이너스 3을 안 주고 그냥 3 대입하신 분들 아까 제가 실수한 것처럼 3 대입하신 분들 그리고 원공식으로 풀었는데도 불구하고 여기서 3 대입하신 분들 저처럼 그런 분들 그리고 원공식으로 풀면서 여기서 세타 값은 각도인데 각도를 대입해야 되는데 여기다가 0.05를 대입하신 분들 뭐 이런 분들이 다양하게 작년 1번 문제를 틀리셨어요. 그래서 1번부터 틀리니까 그 뒤로 주르륵 다 틀리는 쉬운 문제가 아니죠. 차라리 아까 문제가 더 쉽죠. 근데 아까 문제는 그 개념의 정리가 되어 있지 않으면 그걸 말로 풀어서 설명할 수 없으면 유효 중돌 속도라든지 이런 부분을 설명할 수 없으면 그러면 힘든 거야. 그래서 작년에 1번보다는 이거 뭐야? 이러고 2번 계산하는 거 이런 거 열심히 연습했거든. 그러니까 계산해서 푸는 걸로 풀어야지. 이러고는 2번을 선택하셔가지고 주르륵 틀리신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1번은 14.02m/s 혹은 14m/s로 가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문제 2번 승용차가 아스팔트 노면에서 미끄러지기 직전의 속도를 구해라. 여기서 미끄러지기 직전의 속도 거리가 얼마나 했어요? 30m. 마찰계수는 견인계수는 마찰계수죠. 마찰계수. 마찰계수는 0.85. 나중속도는 14.02 혹은 14. 그죠? 중력가 속도는 9.8m/s 작습니다. 제가 항상 단위를 잘 쓰죠. 단위를 쓰세요. 자, 구해라. 라고 했을 때 일단 14.02를 기준으로 풀어보면 자, 이거 공식은 몇 번 공식일까요? 3번 공식이죠. 다만 3번 공식인데 견인계수를 구할 때 주의하셔야 돼요. 뮤 플러스 마이너스 풀마 g 여기서는 내리막이니까 마이너스 값을 적용해야 되는데 사실은 이게 풀마가 의미가 없어요. 원래 그냥 뮤 플러스 g 하면 돼요. 사실은 뮤 플러스 g 하는데 뮤가 얼마나 0.85 g 값이 얼마라고 g 값 자체가 벌써 마이너스잖아요. 그러니까 플러스 하면 더하기 하면 돼요. 뮤 플러스 g 하면 돼요. 그냥 g 값이 얼마라고요? g 값이 더하기 마이너스 0.05예요. 그럼 얼마예요? 0.8 되죠? 0.8 그러면 요거를 그냥 요거 자체를 그대로 f 값으로 그냥 대입해서 계산합시다. 뭐 그래도 돼요. 뭐 그런다고 틀리는 거 아니에요. 중간에 이거 계산해서 이거를 구해내가지고 이 값을 대입해도 되고 그냥 계산기에다가 이거 그대로 그냥 대입해버려도 돼요. 저 같은 사람들은 그냥 그렇게 하는 걸 선호하긴 합니다. 자, 근데 대부분은 이렇게 계산해서 아주 실수 안 하려고. 자, 그러면 처음 속도를 구하는 공식은 뭐 이거 이항 정리하는 까지 해줘야 돼요. 그거 안 해도 되죠. 아시죠? 자, VE에다 쓰는 마이너스 2AD 여기서 A는
마이너스 fg죠. 그러니까 14.02 제곱 마이너스 2 마이너스 0.85 더하기 0 마이너스 0.05 요까지 요게 f 값이에요. 마이너스 f 값이에요. 곱하기 9.8 이렇게 하기 싫다고? 실수한다고? 그러면 괄호 때문에 실수하신 전적이 있고 그게 좀 어렵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그냥 0.8 하면 돼요. 마이너스 0.8 곱하기 9.8 곱하기 이 다음에는 괄호 할 때 곱하기를 안 해도 되는데 괄호 다음에 곱하기 할 때는 곱하기를 해줘야 돼요. 거리가 30m잖아요. 그럼 얼마냐면 25.83m/s 됩니다. 시속으로 환산하면 92.99km/h 되네요. 자, 그렇습니다. 2번. 3번. 소요된 시간을 구해라. 요거를 미끄러지는데 소요된 시간을 구해라. 시간을 구하는 거는 자, 요게 처음 속도예요. VI를 알아요. 나중 속도도 알아요. 거리도 알아요. 가속도도 알아요. 그러면 시간을 구하는 건 1번, 3번, 1번, 2번, 4번, 5번 공식으로 구할 수 있는데 다른 요소가 다 있다고 가정했을 때 2번과 5번은 걔가 등장해야 돼요. 끈의 공식이 등장해야 되니까 얘는 좀 빼고 뭐 1번과 4번으로 구하는 게 제일 무난한데 4번 공식은 사실 우리 머릿속에 잘 안 들어있잖아요. 1번으로 구해봅시다. V는 Vi 플러스 AT에서 T는 A분의 VE 마이너스 VI죠. 그러면 나중 속도는 얘죠. 14.02 빼기 25.83 A가 자 F를 그냥 0.8로 한번 대입합시다. 0.8 곱하기 9.8 마이너스 0.8 곱하기 9.8 얘 마이너스 왜 마이너스 0.8인지 아시죠? 자 하면은 몇 초가 되냐면 약 1.51초 1.51초가 됩니다. 자 그래서 소요된 시간은 1.51초고요. 질문 4번 아스팔트 노면에서 미끄러진 후에 여기서부터 미끄러지기 시작했는데 이때 20m를 진행했을 때 이때의 속도는 그럼 얼마겠냐? 두 가지 방법으로 구할 수 있어요. 나중 속도에서 10m를 역산하는 거예요. 혹은 처음 속도에서 20m를 진행한 걸로 계산하는 거예요. 두 가지 방법 다 가능합니다. 자, 그것도 마찬가지로 몇 공식? 3번 공식. 3번 공식인데 나중 속도로 구했으니까 아마도 처음 속도를 대입해서 나중 속도를 구하는 걸로 저는 풀이를 해놨네요. 그렇게 해도 되고 예를 들면 지금 이 방식대로 하려면 4번 문제풀이입니다. 어떻게 하냐면 나중 속도는 처음 속도 플러스 2AD 제곱 요거를 구해도 되고 처음 속도로 구하는 거예요. 이걸 처음 속도로. 그러면 제가 시험 문제 풀이하는 부분에서 늘 강조하는 건데요. 구간을 자르고 지점을 체크할 줄 알아야 돼요. 기준을 어디로 둘 것인가? 자, 20m라고 하는 이 지점의 속도를 구하라고 했어요. 이 지점을 미끄러지기 시작해서부터 여기 20m를 진행하는 요 구간으로 보고 이 구간의 나중 속도로 구하는 방법이 있고 이 지점을 추락하기 직전 추락하는 요 추락 지점과 이 20m 지점 이게 미끄러지기 시작한 후 20m 지점 앞으로 10m 더 미끄러질 거잖아요. 추락 10m 전의 속도로 해서 요 구간에서의 처음 속도로 구하는 방법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어떤 걸로 풀든 맞는 풀이에요. 내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풀 겁니다 라고 적어주시면 돼요. 만약에 처음 속도로 해서 요 구간을 기준으로 만약에 풀이를 하겠다 라고 하면 VA 제곱 마이너스 2AB 요게 되겠죠. 저는 예로 적어놨습니다. 그죠? 그러면 처음 속도가 얼마냐면 요거죠. 25.83 제곱 플러스 2
곱하기 마이너스 0.8 곱하기 9.8 곱하기 20 이렇게 구하면 되죠. 만약 이걸로 구한다면 14.02 저거 마이너스 2 마이너스 0.8 곱하기 9.8 곱하기 10m죠. 10m 요 구간은 10m죠. 이렇게 풀면 되죠. 이 두 개의 답이 똑같이 나오는지 한번 계산해 보세요. 약간 다를 수도 있어요. 왜 다를까요? 반올림의 문제예요. 반올림의 문제지 틀린 게 아니에요. 자, 구해보세요. 어쨌든 요걸로 제가 계산을 했더니 얼마가 나오냐면 약 18.8m/s가 나왔어요. 시속으로 하면 67.68 되고요. 킬로미터 per hour. 자, 그래서 4번은 그렇게 풀이가 되고요. 3번 공식이죠. 3번 공식 많이 등장하죠. 3번 공식 정말 잘 아셔야 됩니다. 3번 공식입니다. 그리고 3번 공식에서 제동해서 미끄러졌다라고 하면 이 A를 마이너스 FG로 넣어가지고 이렇게 마이너스 FG 하는 거. 그리고 경사가 있다. 경사 9배를 감안해야 되는 거. 요거 주의하시고요. 자, 그래서 A는 마이너스 FG 이렇게 둔다고 이 F 견인계수 값이 마이너스 값이 된 거다. 이게 마이너스 0.8이다. 그거 아니에요. 그거 아니에요. 견인계수는 그냥 계수입니다. 계수. 부호가 없어요. 그냥 0.8이에요. 단위도 없어요. 그냥 0.8이에요. 그러면 중력 가속도 G가 마이너스냐? 그거 아니에요. 그거 아니에요. 자, 이 A 값이 음수 값을 나타내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 차량에 가해진 힘, 차를 진행하는 방향으로 힘이 가해진 거예요. 진행하는 방향의 반대 방향으로 힘이 가해진 거예요. 제동을 했잖아요. 차는 앞으로 나아가려고 하는데 타이어가 꽉 잠겼어요. 브레이크를 팍 밟아가지고 타이어가 꽉 잠겼어요. 타이어 4개가 꽉 잠겼어요. 그럼 타이어는 어떻게 돼요? 이 노면 위를 미끄러져 가죠. 근데 노면이 맨들맨들해요? 얼음이야? 얼음판이야? 맨들맨들하면 쭉 미끄러져 가겠죠. 근데 그거 아니잖아요. 아스팔트잖아요. 그러니까 마찰이 생겨. 저항이 생겨. 그래서 이 고무가 타이어가 차의 이 내리 누르는 무게, 예? 중량의 힘으로 도로를 누르면서 앞으로 밀고 나가죠. 앞으로 밀고 나가는데 저항이 있기 때문에 이 저항은 내가 진행하는 방향의 반대 방향으로 작용을 하죠. 그 반대 방향으로 작용하는 그 저항, 그게 우리가 제동 구간에서의 가속도예요. 내가 진행하는 방향의 반대 방향으로 가해지는 힘, 반대 방향으로 가해지는 가속도. 그래서 마이너스 음수값을 가진다. 속도를 줄어들게 만드는 힘이잖아요. 2차 준비하시는데 이 설명까지 해야 되나? 이건 1차 과목의 문제예요. 자, 그래서 5번 승용차가 아스팔트 노면에서 미끄러지기 시작한 후 1초 동안 이동한 거리를 구해라. 이것도 등가속도 직선운동 공식의 1번 공식으로 풀이하면 되는 부분인데 알지? 요거는 2번 공식으로 풀어야 돼. 자, 여기서 1초 동안 진행한 거리가 얼마나 진행했겠냐 이거요. 참 다양하게 문제를 만들어낸다 그죠? 한 가지 상황에서 1초 동안 진행한 거리를 구해라. 자, 그러면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변수를 적어봅시다. 우리가 알고 있는 변수는 처음 속도 알아요. 처음 속도가 아까 얼마였냐면 25.83 m/s예요. 처음 속도 알아요. 그리고 뭘 아냐면 가속도 알아요. 시간 알아요. 그리고 거리를 구하래요. 2번 공식이죠. 2번 공식. D는 VIT 플러스 2분의 1 AT의 자승. 그러면 얼마요? VI가 얼마요? 25.83. 시간은 몇 초라고요? 1초 동안 1초 더하기 2분의 1 곱하기 마이너스 0.8 곱하기 9.8 곱하기 1의 4승. 그럼 얼마죠? 땡땡 약 얼마냐면 21.91m 이렇게 돼요. 그러면 아까 30m를 총 미끄러지는데 1.5초 걸렸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그 1초 동안 1.5초 동안 30m 미끄러졌는데 그럼 1초 동안 얼마큼 미끄러졌겠냐 계산해 보니까 21.91m, 그러니까 약 한 3분의 2 정도 조금 더 되게 이렇게 미끄러진 거예요. 왜 그러냐? 1.5초에 30m 미끄러졌으면 1초에 20m 미끄러져야지. 왜 그러냐면 처음에는 속도가 높았고 나중에 속도가 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같은 시간이라도 처음에는 조금 더 멀리 가는데 그 다음은 조금 적게 가겠죠. 그래서 1초 동안 21.91m를 간 거예요. 자, 그렇습니다. 이 점이 이해 안 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자, 질문 6. 배점 15점짜리예요. 만약 위 상황과 달리 승용차가 만약 평탄한 도로로 수평으로 아까 문제 냈던 거예요. 자, 14.02, 14 이렇게 나왔는데 만약에 이게 경사가 없고 그대로 수평으로 이렇게 날라가지고 수평으로 슝 해가지고 10m, 3m 이렇게 떨어졌다면 그렇다면 이틀 직전 속도가 얼마였겠냐 이걸 한번 계산해봐라. 그러면 아까 얘기했죠? V는 D 루트 2H 분의 G 요게 이제 단순 추락 공식이에요. 그럼 10 루트 2 곱하기 3 이때 단순 추락에는 그냥 플러스 3을 적용합니다. G 이렇게 계산해도 되고 원공식으로 저처럼 무식하게 원공식으로 풀면 되지! 이러면서 막 말이지! 이러면서 이놈 똥꼬지. 하여튼 간에 자 D 루트 원공식 다 외우지도 못하면서 한 몇 달 지났다고 원공식도 까먹어놓고 2 코사인 세타 D 사인 세타 마이너스 H 코사인 세타 분의 G 2DH인데 코사인 사인 코사인 뭐 그렇게 어려운 거 아니에요. 자 이렇게 풀면 얼마냐면 C 루트 2 코사인 얼마야? 코사인 0이죠. 0 코사인 0 코사인 0은 1일 걸 아마 D 사인 0 사인 0은 0이거든요. 그게 속어야 되잖아. 마이너스 3 코사인 0 요거 닫고 9.8 요거 전체 닫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닫아야 돼. 다섯 개 맞나? 여섯 개가 가로 열고 얘 하나 둘 세 개 열었고 하나 둘 다섯 개 남았네. 자 이렇게 계산하면 돼요. 그리고 간편공식으로 사실 계산해야 돼요. D 루트 BG 마이너스 H 분의 G 원공식 간편공식에서 H는 항상 음수값을 적용해야 됩니다. H는 추락 이 도로를 이탈한 지점보다 위에 떨어졌다. 그럼 양수, 밑에 떨어졌다는 음수를 적용해야 됩니다. 자, 왜 그런지는 제가 이중 추락에 대해 설명해 놓은 거 찾아보세요. 10 루트 이 그레이드가 빵이에요. 그러니까 곱하기 0 빼기 마이너스 3 분의 이 가로 열고 이거죠. 이거 0 빼기 마이너스 3 이렇게 되죠. 9.8 이거는 같은 말이에요 결국. 자 이거는 같은 말이에요 결국. 자 그러면 얼마가 나오냐면 9.8이죠. 하면 12.78 미터 세크. 만약에 경사로가 없는 노면이었다면 10.78 14하고 12.78은 차이가 좀 큰 거 같죠, 그죠? 차이가 좀 있긴 있어요. 그래서 경사가 있으면 그걸 감안해 줘야 돼요. 거기다가 얼마 안 날라갔어요, 얼마 안 떨어졌어요. 그러면 뭐 큰 차이가 안 나겠지만 10m씩이나 이렇게 날라가 버리면 차이가 좀 크기 때문에 그 약간의 각도를 계산해 주느냐 안 해주느냐로 결과값이 차이가 좀 나게 되죠. 근데 원공식과 간편공식의 차이는 그렇게 큰 차이가 아닌데 각도를 아예 배제하고 풀어버리면 차이가 좀 나죠. 그러니까 어지간하면 간편공식 정도로 계산해주고 이왕이면 원공식으로 풀면 좋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원공식으로 풀이한 거 그 뒤에 결과값이 조금씩 다르죠.
간편공식으로 이제 14를 기준으로 적용한 거 조금씩 절과값이 달라요. 그 부분만 감안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문제로 작년에 고배를 마신 분들이 좀 많아요. 그런데 뭐를 잘 하시면 되냐면 그 뭐 2, 3, 4번 뒤로 가면서 이게 등가속도 직선운동공식으로 풀이야 하는 거 이거는 사실 많이 연습한 거니까 큰 문제가 없는데 처음에 요 원공식을 적용할 때 이 세타 값에다가 거의 지워버렸나요? 세타는 탄젠트 인버스 가로 열고 마이너스 0.05 가로 닫고 요거 적용하는 거 실수하신 분들 혹은 간편공식을 적용하는데 간편공식에다가 G에다가 9배에다가 마이너스 0.05 적용했는데 그냥 0.05 적용 그냥 다른 거 적용해가지고 잘못해서 실수하신 분들 H 값에다가 마이너스 3 적용 안 하고 그냥 3 적용하신 분들 그런 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륙 추락에 관한 문제가 나왔는데 이륙 간만에 플리포트 문제도 나왔었지만 이게 제대로 된 한 문제로 이륙 추락으로 딱 가는 문제가 나왔는데 이 문제가 우리 도로교통사고 감정사 차량 운동하고 관련된 문제풀이 중에서는 가장 이해하기가 쉽지 않은 부분이 이륙 추락 부분이에요. 요거를 잘 이해하시면 거의 시험 준비는 거의 다 됐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작년에 2번 선택하고 후회하신 분들 좀 많아요. 어쨌든 그렇습니다. 만약에 올해 또 이륙 추락과 관련된 그런 문제가 나온다면 뭐 작년에 나왔는데 올해 또 나오지는 않을 수도 있지만 그거 알 수 없는 거죠. 나온다면 이륙 추락에 관한 이해도를 좀 높여서 문제풀이 좀 잘 하실 수 있는 그런 문제풀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3번으로 다시 한번 인사드릴게요. 짭시다.